안녕하세요. 발달장애 예술을 재미있고 가치있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스프링샤인 대표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직무 개발과 일자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스프링샤인의 미션은 발달장애인 예술을 재미있고 가치있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발달장애인이 직업적 지위를 가지고 창작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초 도자기 공방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비영리로 전환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 현재는 아트 굿즈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컨텐츠, 웹툰 제작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프링샤인과 함께 일하는 예술인들인데요. 현재 16명의 예술인 외에도 다양한 또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발달장애 예술인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요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어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초의 도자기 공방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현재 약 연인원으로 한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다양한 도자기 콘텐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강의도 한 전체 강의 한 20-30% 되는데요. 그것도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저희가 장애인 예술가들의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연예인분들과 함께 콜라보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또 이렇게 전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샤인레터와 샤인툰 캐릭터 개발은 이제 저희가 발달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이렇게 장애인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것을 큐레이팅해서 이렇게 레터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샤인툰, 또 햇살이 캐릭터 등도 다 발달장애 예술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돕는 그런 콘텐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단에 있던 것들이 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도 하지만 좀 쓰는 일이라고 하면 이제 뒤에 보이시는 지금 이 ESG 친환경 체험봉사 키트 같은 경우는 저희 사실 요 세 가지 시리즈가 1년에 한 10,000개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주 수익 모델 중에 하나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작가들의 작품, 아트웍을 가지고 어떻게 좀 제품화를 시키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 이 햇살이 도자기 텀블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1으로 해서 하나는 나를 위한 도자기 텀블러를 만들고 하나는 이제 기부하는 형식의 포맷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햇살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발달장애 사자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캐릭터를 개발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햇살이 저 도자기 텀블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용 텀블러를 좀 대체하는 ESG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같이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 체험과 함께 이렇게 기부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이 도자기 클래스를 강의하시는 분이 정말 발달장애인 도예가분들이 직접 또 강의까지 진행을 하시다 보니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아주 높고 재구매율이 아주 높은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는 이 햇살이 이 쿠션 만들기도 어떻게 보면 ESG 체험봉사 키트로서는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여기에는 그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한 그런 재생 솜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햇살이에 대한 또 그런 스토리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쿠션을 직접 바느질해서 만드는 이런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들어서 보면 다양한 뭐 복지기관이나 뭐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뭐 복지관 이런 곳에 이제 기부도 함께 이루어지는 모델로 저희가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종위기동물 메모리 게임도 아주 유사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작가 중에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을 잘 그리는 작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기획을 하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환경 이슈가 되고 코로나 이슈가 오면서 이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희귀 동식물들을 잘 보호하자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색칠하고 채색하고 이것도 본인이 자원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부까지 하는 모델입니다. 저희 이 ESG 키트는 체험과 봉사, 기부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 이 활동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과 예술가를 직접 만나는 그런 기회들과 함께 또 이렇게 후원과 기부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또 다음으로 보이시는 이 아트 굿즈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B2B 콜라보하는 기업들과 콜라보하는 아트굿즈로서는 되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또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 유니클로, 롯데, 칠성 등 국내 대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아트굿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만 좀 보여드렸는데요. 어쨌든 기업들이 이런 이벤트, 프로모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가치, 스토리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작가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잘 이 제품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했던 저런 협업 사례도 그렇고, 이것도 다 이제 다 희귀 동식물들,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제품으로 캐릭터로 들어간 어떤 캠페인과 결합된 형태의 그런 아트 굿즈다 보니 저희 스프링샤인이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품도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제품도 모든 유해 성분 검사까지 다 통과한 정말 좋은 품질의 원단을 활용해서 제작도 하지만 제품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어쨌든 저희는 스토리까지 그리고 ESG와 또 결합된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다 보니 저희 제품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장애인 문화예술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워크숍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개자 과정도 장애인 문화예술원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최대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발달장애인 미술 공모전으로서 하나금융그룹과 매년 발달장애인 미술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4회째를 맞았고 이제 조만간 5회 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스프링샤인이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스프링샤인에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희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직무 개발과 일자리 창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직업적 지위를 가지고 장애인 예술가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저희는 발달장애인들의 원석을 발견해서 보석으로 가공하는 일이라고 저희가 하는 일을 정의하고요. 평균적으로는 1년에서 약 3년 정도, 길면 3년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한 기회를 드리는 것, 또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시도하고, 그래서 많은 시도도 많이 하고요, 실패도 많이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점 기반으로 다양한 직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는 도자기 공방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4명의 발달장애인 도예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에 대표를 맡고 이제 우리 작가들한테 우리 회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느냐 물었을 때 우리 4명의 작가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게 난 도자기 강사가 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강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쉽지 않고 또 다양한 연령대 성별에 따라서 또 PPT도 만들어야 하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우리 작가님들이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저도 사실 의문이 들었던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꼭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안서 쓴 것이 이제 저희 발달장애 도예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어쨌든 다양한 수업을 하기는 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어떤 특성과 강점을 반영해서 하나의 수업을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 페인팅을 잘 하시는 분은 핸드 페인팅, 또 물레 수업을 잘 하시는 분 물레 수업, 또 도자기로 피리를 잘 만드는 분은 피리 만드는 클래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강점 기반으로 클래스를 정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프롬프트 원고 보고 하기도 하고 PPT 만드는 훈련도 같이 병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강사로 한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의를 50번, 100번 하면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느냐가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회사 근처에 이제 CJ ENM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
어쨌든 이런 장애 예술가들에게 관심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요청드렸던 건 이제 리액션 봉사를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들이 자기가 만든 PPT와 어떤 원고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이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박수 치면서 리액션을 해주는 봉사였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을 내고 하는 도자기 클래스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실습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을 낸 만큼 수업에 대한 퀄리티를 맞춰줘야 되는 이슈가 있었을 텐데, 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던가 아니면 좀 뭐 말을 버벅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강사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1년,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도 생기고 또 수업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강사님들이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아까 물레를 잘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그 꿈이 나만의 그런 도자기 공방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던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자기 클래스,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정말 물레를 잘 타시는 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기능 경기대회에 나가서도 뭐 서울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물레에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물레로 잘 성형을 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건 좀 다른 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수업을 하고 싶어 했고 이제 자신만의 공방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물레 수업 클래스를 열어드렸고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본인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레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강사는 아이 컨택도 잘 해야 되고 잘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처음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고요. 예를 들면 옷차림이나 스타일도 좀 변화를 줬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간을 1년, 2년 거치면서 조금 이제 수업을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스킬들도 좀 좋아지게 됐고, 사실은 우리 성현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자기 수업에 그 회원으로 오셨던 분과 사실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셔가지고, 비장애인 분이신데 결혼까지 하게 되셔서 현재는 정말 공방을 두 분이 같이 도자기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으로 직무가 개발돼서 이렇게 또 독립까지 한 케이스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저기 아이들부터 뭐 성인, 뭐 장애인 클래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잘 진행하는 강사로 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한 3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직무를 개발하는 방식은 지금과 같은 유사한 패턴으로 다른 분야의 직무들도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해리 작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도자기 피리를 너무 잘 만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잘 만드냐면 피리 소리를 더 맑고 투명하게 잘 내고, 뭐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다 음을 오카리나까지 만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피리 만드는 것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리 만드는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수업도 진행했었고요.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피리 만드는 수업들이 현재도 아주 인기가 많고, 또 우리 해리 작가는 워낙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영상 보고 하면서 취미로 이렇게 마술을 조금씩 이렇게 연습하고 보여주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 해리 작가는 너무 표정도 밝고 이렇게 사람들을 환대를 잘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본인의 이 재능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이제 정말 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자기 수업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씩 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현재는 이 해리 작가의 마술을 보신 분이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술 공연을 하기도 하는 그런 마술사로 성장을 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가는 이제 데니스 작가인데요. 데니스 작가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하나 아트버스라는 미술 공모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스프링샤인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 데니스 작가를 만났을 땐
그 산업 디자인을 원래 전공을 했는데 그림도 잘 그리지만 글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이 어떻게 보면 웹툰 작가로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기 전에 이 데니스 작가에게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웹툰을 한번 작업을 해서 저희한테 보낼 수 있는 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 달의 시간을 들이고 이제 그 작품을 받아보니까 그림도 잘 그리지만 글도 너무 재미있게 또 잘 이렇게 글까지 쓰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 데니스 작가 같은 경우는 그 대신 웹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웹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학습과 교육의 기회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장애인 웹툰 작가 이걸 기획을 하실 수 있는 에디터분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현재 한 1년 반 정도 꾸준하게 훈련을 했고 현재 지금 데니스 작가가 저희와 함께 일한 지 이제 4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서 쓰고 그리는 그리고 업로드까지 다 하고 뭐 어떻게 보면 팬들과 소통이나 이런 DM까지 보내는 영역까지들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웹툰 작가로 잘 지금 성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작가는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다양한 곳에서 또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또 본인이 어떻게 웹툰 작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또 다양한 학생들 또 어떻게 보면 성인들 대상으로도 이렇게 교육을 자기 스토리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시간도 종종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미 작가인데요. 로미 작가는 어떻게 보면 최초에는 본인이 조금 그리려고 하는 것들만 그리려는 성향이 좀 강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작업들을 아주 잘한다는 저희가 특성을 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로미 작가에게는 어떻게 보면 패턴 디자이너로서의 역할들을 계속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 맨드롱 우비라는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이제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그래서 사려니 숲 패턴 또 희귀 동식물 그런 새 패턴들을 우리 로미 작가가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인의 작품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패턴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컬러링 키트라는 것들을 개발해서 또 제품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체험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강사로서 컬러링 색칠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강의하는 그런 강사의 역할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아까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 공모전을 올해 4일째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하나금융그룹과 올해 4년째 하면서 어쨌든 국내 최대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미술 공모전으로 성장을 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900명의 작가들이 지원을 해서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30명이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1회 때부터 4회 때까지 쭉 이걸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미 수상한 작가들이 이제 100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공모전을 앞으로 뭐 5년, 10년을 뭐 더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본질적인 좀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미술 공모전을 하고 시상하고 전시를 한다고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주류 미술 시장에서 우리 작가들이 어떤 관심을 갖거나 좀 뭔가 이 작품이 유통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솔직히 뭐 우리 작가들의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만 이 미술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작가들이나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작가들을 주류 미술 시장에 좀 진입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갤러리 샤인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 예술인을 주류 미술 시장에 유통시키는 첫 실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인 현황을 보면 보통은 이제 10대에서 30대들이 저희 발달장애 미술 공모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도 뭐 이제 다양하게 전시는 이루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 섹션, 뭐 아니면 뭐 구청, 문화재단 아니면 뭐 복지관 이런 곳에서 전시들은 이루어지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주류 미술 시장, 뭐 아트 페어에서 유통된다거나 국내 뭐 메이저 갤러리에서 유통된다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형 갤러리를 좀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미술 시장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시도들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장애인 작가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장애인 작가의 부모님들이시다 보니까 뭐 대부분 뭐 예술을 전공하신 경우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전문적인 어쨌든 운영 구조가 있었고, 이제 작가들끼리만 전시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작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으로 좀 인식해서 작품을 구매하다 보면 재구매가 일어나긴 어렵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주류 미술 시장에서는 사실 작품성뿐만 아니라 또 성장 가능성, 또 자산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라고 한다 그러면 작가가 계속 성장하면서 작품을 꾸준히 생산하고 그리면서 작가의 작품이 좀 더 고가에도 팔릴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러지 못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는 이제 미술 시장이 사실은 2022년 최초 1조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아직은 성장 가능성이 많고 이제 막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초기고 이제 좀 더 성장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아트 페어인 프리즈가 이제 2022년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이제 아트 페어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홍콩, 싱가포르 다음으로 이제 서울이 주목받는 그런 글로벌 위상이 제고되는 그런 아트 페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국내에서는 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림을 접하게 되고 소비하는 것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현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갤러리와 에이전트 갤러리가 좀 강점을 좀 결합한 형태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작가 개인의 삶과 가족의 삶, 사회와 미술 생태계의 어떤 변화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잘 런칭하고 브랜딩을 할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브랜딩도 현재 멋있게 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갤러리 샤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 예술인들을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형태보다는 작가와 작품에 좀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 5명의 작가를 선발을 하였고요. 저희가 사실은 되게 고민했던 부분은 이 작가들이 1차, 2차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미술 시장에서는 어느 분이 심사를 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심사를 했는지, 또 이 작품들이 어느 공간에서 걸렸는지 하나하나도 사실은 다 작가의 어떤 명성과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 권위를 부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우리 2차 오프라인 심사 같은 경우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님, 또 작가로도 활동하시는 이강욱 교수님과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미술 시장의 가장 권위자이고 전문가이신 또 주연아 교수님, 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 부장을 역임하셨던 백기영 부장님, 그리고 이 월간 미술의 편집장님.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모두 이 미술 업계에서는 사실 아주 유명하고 권위 있으신 분들인데요. 저희 갤러리 샤인의 작가 오디션에 직접 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주셨고, 이제 자문도 함께 현재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5명의 작가를 선발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작가들이 정말 세련되게 브랜딩 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튜디오에서 되게 멋있게 프로필 사진과 인터뷰 영상도 촬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에디션을 또 생산하기 위한 그런 촬영도 병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작가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저희 어쨌든 이 작가들을 전문적으로 서포트할 그런 큐레이터 분이 이제 저희가 새롭게 합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어디에 어떻게 전시할 건지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작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좋은 선배를 만나는 거나 멘토를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내에서는 조금 더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모든 컨텐츠는 지금 한영을 병기해서 온라인 홈페이지와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지 채널에 다 함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영미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작품에 집중해주고 작품을 구매해주는 문화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선입견 없이 좀 더 잘 프로모션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외 아트페어나 해외 전시들도 잘 준비를 좀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더 먼저 유명해지고 명성을 쌓아서 국내로 오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 작가들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기획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온라인 페이지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 갤러리 샤인을 통해서 작가들이 잘 이렇게 브랜딩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온라인 기반으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는 저희가 사실은 연말에 가장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이제 서울 명동 지역인데요. 거기 이제 에이시온 드림에서 특별 기획전, 팝업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장애예술인들이 어떻게 미술시장에 잘 진입할지에 대한 그런 강연과 함께 또 다양한 작품들 전시와 어떤 프로모션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다음으로 좀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스프링 도예 예술 웹툰 아카데미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링샤인에서 고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아카데미 과정들을 계속 열어서 어떻게 보면 신진 또 예비 발달장애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좀 사회에 진입하고 또 이분들의 일자리와 직무로 연결되는 프로젝트들을 다양한 어떤 재단들과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 거는 스프링 도예 아카데미고요. 영산조용기 자선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달장애인 도예 작가들을 또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하고 있는 스프링 예술 웹툰 아카데미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그런 회화와 이제 웹툰 교육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명지대학교 웹툰 미래융합대학과 이제 전공 과정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프로덕션이나 또 웹툰 회사랑 3자 협약을 맺고 지금 저희 스프링샤인과 명지대학교에서 병행하면서 이 웹툰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예술 영역에 공예부터 미술 또 이런 디자인, 웹툰까지 다양한 영역의 지금 직무들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본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쇼츠랑 릴스를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 해서 이런 과정들을 또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들의 다양한 어떤 강점, 재능,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쇼츠와 릴스 형태로도 많이 좀 제작돼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들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만드는 것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 자체가 AI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사실은 많은 영역들이 지금 대체가 되고 있고, 사실 저는 지금 저희가 하는 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AI 툴들을 통해서 컨텐츠 만드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기에 조금 더 본질적인 것들, 대체가 불가능한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요. 저는 본질적으로는 그건 사람이고 어떤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들의 어떤 그런 스토리와 재능들을 잘 전달하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품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뭐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런 쇼츠 릴스 형태로도 다양하게 좀 이것들을 생산해서 유통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작가들의 어떤 재능과 그런 자유로움, 그리고 되게 유쾌하게 어떤 몰입해서 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많은 도전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작가들이 또 정말 재밌는
유쾌한 그런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잘 촬영하고 편집하고 가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뭐 저희 비장애인 저희 동료들이 이것들을 다 전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것도 하나의 직무로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서도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많은 것들이 대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보면 대체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을 저희도 계속해서 또 고민하고 컨텐츠화 시키는 것들이 병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마다 지금 장애활동 지원센터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고 그 지원센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워크숍 하는데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 비슷한 질문들이 나왔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문화예술 직무를 만들지만 사실은 모두가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강점 기반에서 직무를 개발해야 되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직무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스프링샤인이 어떻게 보면 강점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하는 방식과 저는 구조와 패턴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이 비용을 다 부담하시기 당연히 어려울 거고 직무 개발하는 게 사실은 다 시간과 비용,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는 뭐 저희가 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강점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분이 관심이 있고 강점이 있는 영역들을 좀 잘 관찰하면서 보셔야 할 거고 그것과 연관될 수 있는 직무들을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지관과 연계해서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요즘 뭐 그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또 단체를 만드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오늘 얘기 드린 건 어떻게 보면 성공했던 사례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희가 했던 무수히 많은 시도와 실패 사례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성공을 한 사례, 그래서 그 성공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부가가치까지 만들어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는 많이 시도하고 많이 실패하는 것들을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영역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스트이 타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해보고 막 100%가 아니라 60%, 70% 수준으로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면 오래 그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결과만 바라보게 되지만 그분들은 그냥 나는 될 때까지 했어. 그러니까 성공이 결과적으로 따라왔던 거고요. 처음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와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될 때까지 버티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성공이라는 결과가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없던 영역을 만들고 직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정해진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이런 치열한 고민들을 해보시고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내 영역에만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한계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사업이든 이 어떤 직무를 개발하는 것이든 본질적으로는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부분에서 어떤 솔루션이 나오고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스프링샤인이 지난 10년간 문화예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과정들을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 예술가들이 사회 진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문의사항들은 보시는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예술을 재미있고 가치 있게 전달하는 스프링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